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미국 시간 1월 19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선발 투수로 나서는 격인데요.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매출은 66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38달러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 달리던 지난 분기에 구독자가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3% 증가를 했습니다. 유료 회원수가 1억 9,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이익 역시 EPS 1.47달러 대비 1.74달러로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았는데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걸 만족시켜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을 간단히 보자면 PER이 약 80배, PSR이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상 결코 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주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지금의 PER이 아니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2025년까지 이익의 평균 성장률이 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중이고요. 이건 정말 높은 성장률이죠. 매출 역시 향후 5년간 평균 10% 중반대의 좋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583달러이고 약 3분의 2 정도가 바이를 외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은 결코 낮은 건 아니지만 향후 성장률을 감안했을 시 결코 높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쟁자들입니다. 일단 디즈니 플러스가 맹추격 중이고 아마존 프라임이나 HBO 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경쟁자가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것들이 다 경쟁자들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에게 이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경제적 해자라는 말은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본인 회사의 주주들에게 보내는 주주 서한에서 처음 언급했던 용어로 경쟁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고유하고 지속 가능한 속성을 말합니다. 그럼 넷플릭스의 경제적 해자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 특성이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경제적 해자의 특성을 모두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미국의 거의 60%의 가정이 넷플릭스를 구독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쉐어를 가진 구독자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업계의 1위 기업입니다. 그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어떤 경제적 해저를 가져다 줄까요? 우선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1위 기업은 강한 브랜드 파워를 지닙니다. 우리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떠올리라고 하면 우선은 넷플릭스부터 떠올리죠.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똑같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놔도 보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익도 더 많이 남습니다. 볼 사람이 거의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컨텐츠를 만든다고 한다면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또 하나를 들자면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퀸스 갬빗 봤어? 이런 식으로 최근 화제가 되는 컨텐츠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서비스라는 장점은 다른 서비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욕구를 저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구축해 놓은 풍부한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의 요소 중에 전환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아타기를 할 때 입게 되는 손해를 얘기합니다. 넷플릭스를 포기하고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로 갈아탄다면 넷플릭스의 압도적인 오리지널 컨텐츠를 이제는 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서비스를 구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의 구독은 포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제적 해자가 가져올 가장 큰 이점은 가격 경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온갖 프로모션을 동원해서 넷플릭스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격을 손해보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해자의 또 다른 요소인 원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는 이렇게 많은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디오 스트리밍 업계에서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기업으로 이익과 주가를 계속 올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넷플릭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구독 중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 보지만 자기 전에 30분씩이라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다룬 책도 사서 봤는데요. 넷플릭스의 혁신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재밌고 배울 점도 많으니까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일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난 분기에서 어닝 미스를 했고요. 현재 3분기 연속 어닝 미스 중입니다. 특히 지난 2개 분기는 거의 어닝 쇼크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덕분에 어닝일 다음 날 2번 모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불안한 마음이 최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분기 실적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번 분기 실적보다도 올해 실적 가이던스인데요. 구독자가 얼마나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순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가 어닝 쇼크냐 어닝 서프라이즈냐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스윙 투자의 첫 번째 종목으로 넷플릭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장에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500 근처에서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10주 정도를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내린다면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465 근처에서 다시 10주 정도를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추가로 더 하락한다면 그 다음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90에서 400 근처에서 마지막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 추가 투자 안 하고요. 안 오른다면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상장 폐지될 때까지 존버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추가 투자는 하지 않고요. 제가 예전 스윙 투자 방법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저의 스윙 투자 방법으로 보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 소규모 정도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스윙 투자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를 따라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넷플릭스에 대해서 관심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